오늘은 한 사람의 주식 투자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고요. 주식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까? 이 중요한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죠. 도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바로 손익비의 개념이에요. 제 주식 투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손익비입니다. 손익비가 과연 뭘까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손실을 짧게 그리고 수익을 길게 가져간다는 개념인데 참 말은 쉽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이 손익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바로 트레이딩 관점의 기준,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 관점의 기준이에요. 내가 트레이더냐 혹은 가치 투자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내가 사용하든 혹은 이 두 가지 기준을 다 가져가든 결론은 이거예요. 애매한 구간에 사지 않는 것, 그리고 싼 구간에 사는 것, 모아가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S&P 500 차트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손익비를 살펴볼게요. 만약에 내가 차트 트레이더다, 추세 기반의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은 이 하락 추세에 닿는 이런 시점에는 사지 않을 겁니다. 저항을 1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최악인 구간이죠. 왜냐? 여기서 샀는데 떨어지면 바로 떨어지는 구간, 손절 구간도 애매하죠. 손익비 좋은 매매는 손절 구간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이 짧은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효율 높은 매매가 돼요. 근데 1차적으로 여기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죠. 매도할 수 있는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면 손절 구간은 굉장히 아래에 있는데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만큼의 손실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뚫어서 지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이 추세를 돌파한 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샀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지와 저항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자, 이런 매물대들이 있죠. 이런 매물대에서는 충분히 사볼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구간은 굉장히 매물대가 강력한 구간이죠. 1차로 이런 곳에서 충분히 살 수 있고, 여기서는 더 큰 물량으로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매수는 이런 곳에서 하는 건데 반등하고 하락할 우려가 있는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지 않은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손익비를 본다면 어떨까? S&P 500의 장기 PER, 밸류에이션 평균 17배, 18배 정도 말씀드렸죠. 즉 증시는 평균보다 비싼 구간과 평균보다 싼 구간,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균보다 비싼 구간에서는 사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매도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반대로 평균보다 싼 구간에서는 모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모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 효율적인 투자로 방향을 바꿔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준을 재점검하고 상황을 재점검하고 시나리오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고 실전에 적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뭔지도 모르고 트레이딩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런 기준 없이 사고 판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증시는 보통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등락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증시가 크게 오버슈팅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증시는 하락하고 재반등, 그리고 지속해서 빠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자, 이 평균 장기 추세예요. 결국 주가는 이러한 평균적인 추세라는 게 있고, 추세보다 싼 구간, 그리고 비싼 구간, 싼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할까? 여기입니다. 바로 평균보다 비싼 구간에서는 분할해서 매도하고 평균보다 싼 구간이라면 사 모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나만의 기준, 그리고 지식, 내공이 없다면 절대 이런 투자 판단을 할 수 없겠죠. 그 기준이 트레이딩이 됐던 혹은 밸류에이션이 됐던, 지금이 싼지 비싼지, 지금이 살 때인지 팔 때인지, 그리고 지금 샀을 때 손실은 짧고 수익이 긴 구간인지, 혹은 반대로 수익은 짧고 손실이 났을 땐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구간인지,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코로나 팬데믹 직후와 같이 그냥 운이 좋아서, 시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냥 운 좋게 수익을 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그때 냈던 수익 다 뱉어내고 원금까지 손실을 본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모든 투자가 다 똑같아요. 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내 공부와 실전 경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흐름을 보지 못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큰 흐름입니다. 바다로 따지면 큰 물결의 흐름, 조류, 잔파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 덕분에 FOMC, 물가, 금리, 옛날에는 보지 않았던 그런 지표들도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좋기만 한 걸까? 정작 우리는 작은 지표 하나하나에 매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작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큰 흐름을 보지 못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자, 주가의 바닥, 최바닥, 어떤 뉴스가 나왔었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증시가 여기서 이렇게 더 빠질 거야, 추가로 하락할 거야, 이런 부정론이 굉장히 득세를 했습니다. 유튜브 의견을 포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신문 기사들, 외국 투자은행 관계자, 월가 관계자들 부정적 의견이 판을 쳤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야, 금리 빅스텝 밟을 거야, 환율 지금 올라가고 있어. 이런 세부적인 하나하나 이슈들, 그리고 몇 월 며칠에 FOMC 미팅이 있으니까 이날은 주식을 하지 말고 모두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두 현금화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 근데 결국 증시는 어떻게 됐죠? 출렁였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중요한 큰 흐름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작은 거 하나하나에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 싼지 비싼지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차트 분석을 하고 시장 분석도 하지만 시장은 차트대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결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고 분석을 해도 안 되고 시장만 보고 분석을 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잘 조화가 됐을 때 가능성 높은 분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했지만 이번 달은 오를 것 같아. 금리 또 빅스텝 밟을 것 같죠? 그런데 물가는 피크를 치고 내려왔습니다. 물가는 이렇게 꽂히지 않아요. 반등을 하면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떨어진다는 거죠. 증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간 증시는 없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조정이 있고 하락이 있어요. 횡보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큰 흐름이고 세부적인 자잘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직후 때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다시 떨어질 거야. 지금 경제 지표가 박살나고 있어. 사람이 몇 명이 죽어나가고 있대. 근데 하는 동안에 증시는 급등을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다시 오를 거야. CPI 지표가 안 좋게 나왔대. 유튜버 누가 S&P 500, 나스닥 더 떨어질 거래. 물론 이런 출렁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는 동안에 증시는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120% 상승했어요. 테슬라 110% 오릅니다. 우리가 욕했던 네이버, 카카오도 50%가 올랐어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AI 관련주들은 어땠죠? 수백 프로가 오릅니다. 정작 우리는 큰 흐름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유튜버나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기만의 기준이 없으면 절대 주식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보여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굉장히 평이해요.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죠? 자전거를 타고 그냥 평탄한 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장기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정, 골짜기, 바다, 비바다, 폭풍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작정 장기 투자를 했다가는 이렇게 큰 폭락을 만나서 여기서 샀던 사람은 그냥 본전인 겁니다. 3년이 지났는데 본전인 거예요.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사이클주가 아니라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에 투자를 하되 종목이 지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의 가파른 추이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지, 이걸 계속해서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름 많이 들어본 우량주니까, 대표 주식 같으니까 그냥 사서 묻어놓는 장기 투자, 이런 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시장을 판단하고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손익비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지금도 제 책상에는 10가지 투자 원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손익비예요. 손익비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 지금 샀는데 혹시 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빨리 손절을 하더라도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점,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는 그 수익의 폭이 큰 지점, 그런 지점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지점에 실제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만 큰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분들은 먹을 때 크게 먹어요. 그리고 손실은 짧게 끊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손실을 직접 몸으로 맞은 분들은 조금만 반등하면은 팔아요. 무섭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중간에 그냥 팔아버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곧버스를 매수해서 큰 손실이 난 분도 있어요. 남들 이야기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 나만의 기준을 꼭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제가 주식 투자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워서 손익비 높은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와 노하우 전달해드리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